이제 강화물과 정반대 개념인 벌이라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강화물이 행동을 강화시켜주는 데 반해 벌은 행동을 약화시킵니다. 행동을 안 하게 하는 거죠. 저는 학창시절에 벌을 꽤나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이 아니었는데 오히려 저는 착한 학생에 가까웠거든요. 그런데도 학교에서 벌을 많이 받았어요. 단체 벌도 받고 점수가 떨어졌다고 해서 매를 맞기도 하고 참 벌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벌은 어떤 행동을 안 하게 하는데 그 효과가 아주 즉각적입니다. 아이한테 벌을 주면 그 행동을 바로 안 하게 돼요. 벌의 강도가 세면 셀수록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받았던 벌들 중에서 생각나는 벌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전 가장 인상 깊었던 벌이 뭐였냐면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소집일에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이날 학교에 청소를 하러 갔었는데 학교 친구들이 학교 복도에서 뛰어다니면서 떠들고 놀았어요. 그런데 이걸 우연히 교감 선생님이 보시고 떠들던 애들을 다 불렀습니다. 부르신 다음에 얘네들을 한 줄로 세운 다음에 학교 복도에서 뛰어다니면 안 된다고 일갈하시면서 한 명씩 정말 있는 힘껏 따귀를 한 대씩 때렸거든요. 다행히 저는 뛰어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교감 선생님한테 맞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교감 선생님한테 맞은 친구들은 그 복도에서 다시는 뛰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게 벌의 즉각적인 효과입니다. 행동을 억제하는데 굉장히 빠른 효과가 있습니다. 부모들이나 교사들이나 벌이 이런 즉각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전부터 아주 많이 일반적으로 벌을 사용해 왔었어요. 그런데 벌은 교육적으로 효과적이지 않을 때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 내에서 학생들한테 체벌을 못하게 되어 있죠? 체벌은 법령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 체벌을 금지하게 되었을까요? 일단 신체적으로 맞는 것 같은 체벌을 받으면 이게 계속 기억에 남아서 뭔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저의 경우엔 심하게 벌을 받은 경험이 몇십 년이 지난 현재에도 제 기억 속에 아주 생생하게 남아있거든요. 어떤 교사들은 학생들을 혼낼 때 인격적으로 엄청난 모멸감을 주는 경우들도 많았어요. 학생들도 자기가 혼날 때 내 행동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그 혼나는 시간을 통해 모멸감과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정서적 경험을 하게 되는 일도 많거든요. 그런 경험을 주는 교사들이 있었어요. 사실 많았습니다.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선 그런 기억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벌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학생이 긍정적으로 배우는 게 없게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교육적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이죠. 벌의 목적은 어떤 행동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에요. 벌은 그 행동을 하지 않고 뭔가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 벌을 사용할 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서 현명하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부적 강화물과 벌은 보는 시각에 따라 관점에 따라 동전의 양면과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부적 강화물과 벌을 서로 혼동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 지각을 하면 벌금을 낸다고 해보죠. 그러면 여기서 벌금이 부적 강화물인가요? 아니면 벌인가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벌금이 부적 강화물로 사용되는 것일 수도 있고 벌로서 사용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벌금이 일찍 오는 행동을 강화한다고 하면 이때는 벌금이 부적 강화물이죠. 행동을 강화하는 거니까요. 반면에 벌금이 늦게 오는 행동을 억제한다고 하면 이때는 벌금이 벌로서 사용되는 거죠. 이렇게 동전의 앞, 뒷면 같은 것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안에서는 엄마, 아빠의 아들, 딸일 수 있지만 밖에선 동료나 친구가 되는 것처럼요. 이렇게 관점에 따라 같은 오퍼런트라고 해도 그것이 부적 강화물과 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